그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올해죠, 올해 쓰레기 없는 마을 깨끗한 행복 동구 원년 선포 해가지고 구체적인,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누가 몇 명이서 뚝딱 고민해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의 이제 문제들, 그리고 원래 해설사분도 같이 와 계시는데 해설사분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그래서 민간 협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었었는데, 보면 분리수거 교육마다, 그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제로, 그다음에 뭐 이제 예를 들면 좀 특이했던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판기, 자원순환 시범마을,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마을 단위, 또 이런 교육, 또 이제 아주 뭐 작게는 우리 앞에 뭐 청소하기 뭐 해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뭐 이런 실천 낮은 대회나 뭐 선언 선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쓰레기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좀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설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고, 뭐 서구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 컵을 그냥 무단 투기되지 않도록 회수하는 회수 이런 또 통들을 비치를 해서 폐기되지 않고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실천들이 있고, 광산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부터 또 적극적으로 또 추가로 할 것들이 또 이렇게 우리 동구에서 썼던 것처럼 해설사, 그다음에 일회용품 안 쓰기 도전단, 뭐 이제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광주 환경연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 강사단,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일회용품 안 쓰기 도전단도 한 3년간 진행을 해서 이제 그런 활동 사례들을 좀 대외로 알리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조금 이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이제 실천 대안을 찾는데, 간단하게 하라, 지역적으로 하라, 지역 경제와 통합하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라. 이제 이런 방향에서 해결 대안책들을 찾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이거 중심으로 저는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제를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하라. 이거는 어떤 의미인 것 같을까요? 간단하게 하라. 간단하게 하라는 것은 그냥 뭔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딱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게. 맞습니다. 네. 복잡하면 어렵습니다. 복잡하면 어렵고, 또 이 또 간단하게 하라는 의미가, 예를 들면 어떤 기기나 장비나 뭐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제2의 제3의 어떤 비용이 든다거나 단계가 든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역적으로 하라는 어떤 것은 또 어떤 의미라고 좀 생각이 드십니까? 뭐 이거는 계속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뭐 이제 크게는 쓰레기는 국가 간 이동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국가 이동의 금지 협약을 맺은 이제 국가가 이제 그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의 순환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지금 어떤 이제 경제적인 어떤 우리 이제 시스템으로 보면 지역적으로만 하는 것이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안에서 우리 지역 안에 모든 이제 재활용 시설이라거나 이런 게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좀 넘어서서 이제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런 효율성이나 또 실현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당연히 뭐 이제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이제 이 지역적으로 하라라는 것은 우리 지역 안에서의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것들, 또 이제 이런 지역 정책 안에서의 해결책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대외의 어떤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안에서의 지역사회 안에서의 해결 대안책들이 중요하다라는 맥락으로 대안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 경제와 통합하라. 또 어떤 부분이라고 혹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쓰레기 재활용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가 지금 우리 구청이나 우리 여기 광주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게, 실은 쓰레기를 배출하면 비용을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비용 안에서 이게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요. 아까 일례로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분명히 생활 쓰레기였는데 크게는 폐기물 관리법에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로 나뉘거든요. 생활 폐기물은 우리 양과동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양과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비용이 이 양과동으로 못 가면 엄청나게 튀거든요. 근데 아까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분리배출이라고 내놨는데 그게 제대로 분리가 또 안 돼가지고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을 재활용 시설로 가지 못하고 결국 폐기 처분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구청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그걸 또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어떤 경제성, 비용의 효율성도 있겠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런 재활용이나 또 재사용에 있어서의 지역 경제와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원순환 체계가 지역 경제하고도 어떤 선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로도 들자면은 지금 우리 쓰레기가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거 일회용품 중에 대표적인 게 아이들 기저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천 기저귀 쓰고 세탁해서 썼지만 지금은 다 일을 하고 또 해야 되니까 어렵기 때문에 또 일회용 기저귀를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걸 일회용 기저귀가 많이 나오면 폐기물 처리물 매립장 뭐 소각장 비용들이 많이 든다. 그러면 다시 천 기저를 쓰면 좋겠다. 근데 실제는 어렵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사회적 기업이 그런 천 기저귀를 세탁해서 각 가정에 또 이렇게 이제 필요로 하는 가정에 이제 비용을 받고 그렇게 해주는 게 있었었거든요. 그게 사회적 기업으로 서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세탁 비용이 더 환경 부담도 있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다 계산해 봤더니 세탁해서 쓰는 것이 폐기물 발생해가지고 처리하고 하는 환경 부담보다 훨씬 더 환경적으로 더 이익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서울시가 사회적 기업이 좀 활성화되도록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어떤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 단계에서부터 줄여가고 막 하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어떤 순환 과정에 있어서의 지역 경제 통합 이제 그런 부분이 지속 가능한 방향의 또 어떤 그 방향성하고도 부합하고 일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쓰레기 이거는 이제 생산 단계에서부터 쓰레기 발생을 이제 최소화해야 될 텐데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지금 완충제로 전자제품을 사면 플라스틱 이것도 플라스틱 재질이잖아요. 예전에는 이거를 종이로 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다시 이게 스티로폴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피. 그래서 이거는 쓰레기 뭐 이렇게 재활용차에 수거를 해가더라도 무게는 얼마 안 되지만 한 용량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이 되고 재활용의 비용도 많이 들고 물론 이제 종이도 그 비용이 안 드는 것은 아닌데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런 재활용, 재사용이 되도록 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재질에 대한 문제, 그다음 발생을 최소화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자제품 저렇게 배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경우에는 다시 그 전자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바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못하고 그냥 집에 가지고 있고 아파트에 뭐 이렇게 재활용 수집한다거나 또 아니면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내놓게 되는데 그럼 이건 다시 우리 지역 우리 행정에도 부담이 있는 건데 이건 원래는 이제 생산자가 할 수 있도록 이 제품 회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되돌려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이 이제 이걸 인식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이해하시도록 뭐 종이, 그 다음에 종이팩, 캔, 유리, 플라스틱, 페트, 비닐,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또 재질별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혼합 수거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게 제품 하나가 온전히 예를 들면 뭐 PP라거나 뭐 돼 있는 게 아니라 복합 재질로 돼 있다거나 그 다음에 병 같은 경우에도 색깔이 다르다거나 또 그 병도 색깔뿐만이 아니라 또 재질 그 다음에 그 스티로폴 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폴에 이런
라벨이나 코팅지가 붙여져 있으면 그걸 녹였을 때 제품으로 만들 때 이물질 때문에 그런 그 제품의 질이 확 떨어져서 재활용하지 못하고 폐기하고 종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분리배출이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것,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시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시민들한테 아무리 실천하라고 한다 그래서 생산 제품 단계에서부터 이게 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이제 지금 그 지역의 어떤 지역에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게 어렵다면 누가 일일이 사람을 써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좀 지적이 같이, 그다음에 이런 제도의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이게 이제 동구 관할인데 재활용품이라고 하면 내놓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런 게 또 쓰레기가 이렇게 계속 방치돼가 있으면 민원이 또 있잖아요. 우리 집 앞에 이런 쓰레기들 왜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느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또 바로 이렇게 수거를 해가요. 근데 이거는 불법으로 무단으로 폐기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걸 버린 사람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다시 구청에서 그냥 이거를 가져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에 이제 지저분하다 뭐 이제 이런 민원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한 30분 정도는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한 5분 남았거든요. 이제 질문을 좀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지금 우리 또 앉아 계시는 분이 그 자원순환 홍보단이시죠? 네, 네, 해설사셔. 직접 해보시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시던가요? 그냥 문제가 한 2, 3개월 전에 왔는데 환경 쓰레기에 대한 교육이 어린애들부터 유아 때부터 좀 돼야지 되지. 지금 저희들이 뭐 이렇게 아까 뭐 분류 잘 해놨잖아요. 어떻게 분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히 다 성인 되신 분하고 설명한다든지 어르신한테 설명하면은 들을 때는 끄덕끄덕하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가면 안 될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쓰레기 교육이나 환경 교육은 어린 유아들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국가에서 돼야지. 이건 제3제가 스스로 나서 할 일은 아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환경 연합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법제화해서 해야지. 아까 그 법제도 보니까 자원 순환을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 사는 것은 안 돌아가고 있다. 형식만 재분류를 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를 근본적으로 한국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건강에서 굉장한 놈이 사람들이 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건강에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조금만 아프면 뭐냐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듯이 우리 환경도 쓰레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서 체계가 교육 체계가 어릴 때부터 해야지. 그게 가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시민만이 실천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만 주문해서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그다음에 유통, 소비,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서 뭐 생산에서부터 유통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소비하고 폐기, 그다음에 배출하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보면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우리 이제 시민들의 역할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그다음에 이런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좀 수반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습관화되고 체화될 수 있는 좀 아예 어렸을 적부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도 그런 환경 교육을 이제 많이 하긴 하는데, 실은 많이 지금 또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까 이제 생활의 편리, 그 다음에 또 뭐 나 이 정도 뭐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크게 영향이 있을까라고 하는 좀 가볍게 여기는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특히 그 대학가나 또 아니면은 이제 동구는 저쪽 충장로나 아니면은 저기 구시청 뭐 이제 이런 쪽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이 상업지역 한번 조사를 해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플라스틱 용기가 굉장히 많이 버려져서 이것도 이제 실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했었습니다. 만약에 교육이 좀 되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쓰레기 무단으로 버린다거나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제 막 배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에서부터 뭐 그러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요즘에 계속 또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포장 폐기물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 왔었던 문제인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 다시 한번 이게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긴 한데요. 그래서 실은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대가져 가도록 한다거나 어떤 분은 난 그래서 거기에서 주문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동네 마트 가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교육을 통한다면 이제 이런 인식에서부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혹시 선생님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활동해 보시면서 활동해보시게 하시는 분들도 보면 저희가 뭐 종이 재활용 분류할 때도 종이 페이지 따로 버려야 되고 우유팩 따로 버려야 되고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유팩만 따로 모으는 칸이 없고 PT병도 투명한 거하고 그냥 그 플라스틱 분류를 하는 그 칸이 없더라고요. 근데 칸이 있으면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는 흰색 PT병을 버리는 곳, 여기는 색깔 있는 걸 조금 더 분류를 하면 저희가 버리는 입장에 좀 더 분류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이게 PT병에 붙은 라벨지 제거하는 것도 저희 손가락 힘으로 떼기 어려운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뭐 정부나 기업적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해설사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그 인터넷으로 그 참치를 시켜봤는데 거기는 정말로 아주 간소화해가지고 딱 종이로만 다른 거 유리 테이프도 안 붙이고 그래서 포장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다른 데는 하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저희 뭐 버리는 뭐 주민들이나 시민들 입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부터 기업에서부터 좀 변화야 되고 굉장히, 그렇게 해주는 기업에 대해서 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러면 훨씬 더 잘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생산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 생산자 책임 제한용 제도라고 해가지고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은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용만큼 부담을 하도록 한다거나 또 이런 전자제품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재활용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업종별로 하는 데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실은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은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얼른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이나 또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것으로만 더 집중을 했지 뭐 색깔이나 막 이런 것도 화려하게 한다거나 또 우리만의 제품의 어떤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거나 뭐 과잉 포장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거나 됐는데 실제 이게 환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더 책임을 져야 될까라는 부분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재활용이 용이하게 되려면 라벨 하나를 붙일 때도 어떻게 붙여야 되겠다. 아니면 재질, 색깔 이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돼야 되고요. 실은 이제 그 공동의 어떤 규제나 또 아니면은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인센티브를 해서 견인책을 준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제 워낙 아까 이제 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 이미 안 되고 재활용품마저도 국가 간 이동, 그다음 우리 코로나로 국면을 겪어보면서 이게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의 자립형이거나 또 이게 안에 해결할 수 없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하나의 이제 코로나로 인한 하나의 또 교훈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그런 순환 구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아까 어떤 문제도 해결해야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가 당연히 접근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제도적으로도 강력하게 좀 시행이 좀 돼야 될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특히 뭐 이제 경제 부분을 또 늘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또 어떤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이 이걸 또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규제를 하나 만들어도 어떤 규제에 대한 또 검토, 검증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제를 통해서 당장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게 더 공익적이고 또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건가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좀 어려운 숙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활동하시면서 저는 작년에 해설사도 해봤고 그런데요. 사실 주민들이 쓰레기를 같이 버릴 때 재활용 펜트나 그런 핫발에 버리니까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지금 해서 하는데 그것도 PT나 이 종이까지 같이 합쳐 지금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주거지역은 대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린데, 마을에서 조그만 한 정도, 지금 현재 선별장이 있지만은, 우리 그 마을에 조그만 선별장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아까 이제 좀 지적해 주셨었는데 예를 들면 뭐 우유 조금 먹고 이게 조금씩 나오는 재활용품들을 하나로 다 모아서 내놓다 보면 선별하는 것도 또 이중으로 네.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은 이제 아파트가 어찌 보면 이제 공동 이제 아파트는 가능해요. 그렇죠. 이제 그런 형식처럼 예, 예. 동네에 그런 자원순환이나 재활용 수거의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래서 재활용 동네마다 확대 설치 동구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런 거 했었을 때 실은 아까 교육도 안 돼 있으면 분리배출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쓰레기 또 투기장이 돼버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교육과 함께 이런 해설사분들 선생님들의 지도나 또 아니면은 안내나 또 이제 이런 홍보를 통해서 그런 사례를 해보면 좋겠고 아까 종이팩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실은 혼합해서 버리게 되면 이 재활용이 전체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종이도 굉장히 소중한 자원인데 그래서 그런 분리배출에 대한 제대로 되고 또 그런 단계가 있음으로써 비용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재활용과 이제 효율성이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고 이미 이제 그런 대안들을 많이 이제 현장에서 경험하셔가지고 더 체감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이렇게 쓰레기 문제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국제적인 이제 문제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더 어려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야 정말 뭐 위생 메리트 안전하게 처리하는 그나마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어찌 보면은 이제 어떤 심각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어떤 이제 다른 나라에 보면은 있는 것들이 유해 폐기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버려져서 어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아직 쓰레기 문제가 사람의 건강 문제, 자원의 문제, 그런 환경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갖춰져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한번 오늘 같이 조금이나마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의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제 실천 방안들까지 좀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아까 교육이나 또 아니면은 또 이런 이제 제도적인 어떤 부분에 조금 더 같이 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도 환경단체들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민관 협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라고 그런 현장에서도 같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